윤 대표님, 네. 이화영 전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금 네. 다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일에 수원지방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이 재판장 네. 주재로 재판이 열려가지고 네. 이 자리에서는 검찰 측에서 네. 그동안 뭐 많이 알려는 졌습니다만은 이화영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을 네. 진술한 네. 그런 내용을 네. 재판부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재판에서 공개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화영이가 그 변호인 배석 하에 검찰에 진술했던 거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 이제 한 달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총선 예. 전후로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그 진술 내용을 공개한 거죠. 그거는 이제 2013년 6월 9일, 작년 6월 9일, 6월 14일, 6월 18일 예. 세 번에 걸쳐서 진술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변호인도 배석을 하고 또 이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자기가 술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다 녹취록 있는 거죠. 거기 내용에 의하면은 쌍방울이 북한에 방북 비용 100만에서 200만 불 보내주는 등 일이 잘 되고 있다. 이재명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래서 2020년에 이재명 그때 경기지사죠. 방북 북한 방문이 성사될 것 같다. 현대 아산처럼 기업이 끼어들어야지 이런 일은 차이가 수월하다. DJ 때 그렇죠. 현대 아산 한 것처럼 쌍방울이 그 현대 아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잘 진행해 보라. 아주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 아주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황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특히 그때 조사 때 1차 네. 6월 9일이라든가 이런 때 조사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동석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낙연 캠프에 가 그렇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설주환 변호사가 나와갖고 증인 채택을 해서 네. 거기 다 내가 같이 참여를 했고 그렇죠. 그때 이렇게 진술을 했다 예. 하면은 뭐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6월에 그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가 9월에 번복을 했죠. 9월 달에 3개월 후에 저 이화영 마누라께서 백정화 예? 삿대질하면서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도 바뀌었죠. 왜? 변호사비 누가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마누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줘야 될 사람이 저렇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니까 변호인까지 사임하고 재판이 몇 개월 공전이 됐죠. 예. 이 자초지종이 이제 나온 건데 보나마나 그 이화영 와이프께서 이렇게 방방 뜬 건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이가 또 쓰리 쿠션으로 압력 넣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때 7월인가 박찬대 예. 최고위원이 이후일 예. 용인갑 그 예. 이화영의 그 지역구 예.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 직무대행을 만나 가지고 뭔가 쑥닥쑥닥 하면서 갑자기 옥중편지라는 것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도 또 바꿔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좀 그대로 신지루 재판장이 계속 진행을 하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가지고 그게 뭐 한 몇 달을 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까지 갔잖아요. 사실 작년에 다 끝난 77일인가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77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지연 전략을 해갖고 총선 이후로 넘기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진우 재판장이 원래는 올 2월 인사에 네. 이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의대 사법부에서 그대로 유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석 판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 경신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좀 허비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빨리 된 신진우 거죠. 부장판사가 다시 속개를 해갖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증인이 뭐 한두 명 남았고 12일 날 또 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증인 신문을 하면은 뭐 3월 말쯤에는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선고는 나오기는 어렵겠다. 결심이라는 게 이제 모든 재판을 마쳤다는 거고 마치고 나서
이 판결문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니까 늦어도 4월 말 5월 초에는 1심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죠.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도망다녔지만은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죠. 예, 이제 덫에 갇히는 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에서는 이 이화영이 뭐 형량이 얼마냐도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참작이 돼갖고 이화영에 대한 형량이 결정이 될 테니까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니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이재명은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말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쓴 거 아닙니까? 이제 판사도 사람인데 화가 났거든요. 예. 계속 기피 신청하고 어떻게 보면 침대 축구하고 있잖아요. 의외로 저 형량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한테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사법 농단, 그렇죠. 농단. 사법부를 농락한 겁니다. 네. 농단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한테 가중처벌이 될 것 같고 또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갔던 쌍방울 관련 그런 영장들 다 발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갔더라면 이재명은 펄스 지금 깜방에 앉아있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 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그 부분은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할지 아버님은 불구속 기소로 갈지 지금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의 이 쌍방울 대납 부분은 총선이 끝나야 검찰도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검찰 정치 검찰이라고 또 공격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도 뭐 그동안 유증교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당장 나올 거 선거법 이 재판도 이 부분도 1심은 쌍방울 대납 사건, 방북비 대납 사건 이 부분도 뭐 5월쯤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늦어도 5월에 나오고 저는 4월 한 뭐 총선 직후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뭐 총선 전에 할 수도 있어요. 뭐 판사 나름인데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한 4월 중순 하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지난달에 수원지검을 방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 재판 결론을 포함해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결국은 이화영 재판을 보고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로 갈지 이렇게 되면은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여기 때는 신진우한테 가서 해야 하고 신진우 부장판사 아니라도 서울중앙지검이 영장 전담판사가 3명이 다 바뀌어버리고 1명이 추가되었고 4명이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제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뭐 정치성이 좀 강한 판사들이 좀 이해 못할 판결을 했죠. 뭐 이재명의 그 죄과는 정상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하냐? 뭐 그런 식의 판결문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마 추상같이 판결이 내려서 바로 당장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히 총선에서 패하고 나면은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까지. 또 자기가 대표하면서 또 대표 나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평의원이야.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도 부담이 덜죠.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하고 그냥 대표하고, 평의원 그렇죠. 구속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천양지차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은 워낙 상식을 초월하는 특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대표직을 또 지니고 있을 수도 있죠. 아무리 총선에 지더라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상식이고 통용되는 보편적인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표하면서 네. 대표 나가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일단 물러나고 대선 떨어지고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하겠어요? 물론 뭐 상식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 관례는 대표를 일단 물러나고 그렇죠. 비대위를 구성한 구성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총선을 다음 전당대회를 해서 예. 대표를 8월달에 뽑는 게 순리죠. 근데 이재명은 상식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의 간부 최고위원회가 뭐고 모두 자기 측근들로 채워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또 벌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월 예.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5월 달에는 예. 아마 이재명의 운명이 결판이 그렇죠. 날 것 같습니다. 네. 위중교사도 결론이 네. 나올 거고 네. 1심에 선거법도 그때까지는 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북 송금 네. 이 판결도 1심은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3건이 나와가지고 네. 그중에 한두 건만 이재명이 딱 걸려들어도 네. 아마 민주당 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져 그럼요. 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총선이 결과적으로는 큰 판단에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민주당이 총선에서 전력 질주해서 끝까지 어떻게 판을 뒤집어 엎어보려는 게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보기 듣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럴수록 또 이재명은 순리로 가야 되는데 공천이나 이런 거를 또 무리하게 또 하고 또 무리하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